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르다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을 살짝 돌려보면 코스피 지수는 5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대선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미친 듯이 오르면서 작년 최고점을 돌파해 버렸고요. 심지어는 마의 3,000포인트도 돌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가자 여기저기 난리가 났었죠. 이제 4,000 가는 거냐? 5,000 가는 거냐? 우리도 미국 주식처럼 장기 우상향 가보자. 가자. 이런 말이 난무했었죠. 그런데 개인들이 설레발이 나올 때가 항상 고점이었습니다. 코스피가 3,100을 살짝 돌파하자 코스피의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의 부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3거래일 연속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봉이라는 것은 시초가 대비 종가가 더 낮게 형성되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그만큼 증시가 힘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자 사람들은 다시 3,000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작년 최고점 자리인 2,900 부근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을 다들 하고 있어요. 코스피가 본격적으로 올랐었던 최근 2달간의 수급을 잠깐 볼까요? 기관은 전체적으로 매도했었지만 외국인은 해당 기간 동안 4조 4천억이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 개인은 4조 원이나 순매도를 했네요. 역시 개인이 팔아야 주가가 오른다는 증시 격언이 딱 들어맞았네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바닥에서 매수를 하셨고 안 털렸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간에 털렸을지라도 앞으로 저와 함께 매수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이 이렇게나 주식을 많이 쓸어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3일 동안 외국인은 1조 8천억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했을 때 매수했었던 금액의 40% 정도를 매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현물 시장만 비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외국인이 남은 60%의 물량을 다 매도하고 떠난다면 지금까지의 반등이 일시적이었다고 평가를 훗날에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만 보면 외국인은 아직 다 떠나지 않았고요. 아직까지는 급격하게 한국 증시가 올랐으니 일단 일시적으로 그들이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급하게 올랐고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어느 정도 보일 거라 봅니다. 첫 번째 한국 증시 강세 요인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올해 5월 달에 나온 기사의 헤드라인만 몇 개 가져온 것인데요.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상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되면 바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만 된다면 코스피가 5천은 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팽배한 상황이었죠.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당겨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법 개정이 처리되지 않았어도 앞으로 상법 개정이 되고 이로 인하여 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다면 코스피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대선 이후 곧바로 주가가 수직 상승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이 된 지 3주가 지났는데요. 곧바로 처리된다는 상법 개정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가 너무 오른 상황인데 여기에 주가 상승 요소 중 하나가 시행되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여당에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상법 개정안을 7월 4일까지 추경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스케줄대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다시 주가는 위로 방향을 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PBR이 낮은 지주사나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 증시의 상승 이유를 보겠습니다. 바로 달러 약세로 인하여 최근에 한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고 봅니다. 초록색이 코스피 지수이고요.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인데요. 최근 몇 년간 흐름을 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달러가 상승했을 때 코스피가 약세를 보여왔었고요. 달러가 하락하는 구간에는 코스피가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미국의 압도적인 성장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나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하면서 한국 증시가 힘들었었고요.
반대로 미국의 성장이 주춤거리면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자금 유입이 발생하면서 한국 증시가 상승해 오곤 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의 AI는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AI 관련주들이 꾸준히 오르고 있죠. 미국의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에는 성장이 주춤거리는 것은 맞고 이로 인하여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아직 한국의 코스피 강세가 끝났다고 진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달러 약세 이야기만 하면 몇몇 분들이 달러는 망하지 않았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달러가 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약간 웅크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최근 10년간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트럼프 1기 때 취임 당시 달러 인덱스를 보면 1년 정도 쭉 하락했었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은 이번에 취임한 지 반년도 안 됐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달러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달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기 유리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지금 시기가 좋은 것입니다. 정말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달러마저 강세였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거나 정부에서 돈을 풀기가 매우 힘들었을 거라 봅니다. 그나마 달러 약세 흐름이 나와주니 한국도 어느 정도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증시 상승 요인은 돈 풀기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2차 추경 규모도 확정했고 국민에게 소비 쿠폰도 지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증시가 상승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5%까지 낮춘 상황이고요. 앞으로 2번 정도 더 낮출 것이라는 컨센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여기에 잡음이 생기고 있어요. 최근에 가계대출을 보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퍼센트가 아니고 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5.3조 원, 5월 달에는 6조 원 정도 가계대출이 늘어났고요.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에서 돈을 풀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린다니까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부랴부랴 부동산 대출 규제안을 발표했고요.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가 2번이 아니라 앞으로 한 번에 그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그냥 앞으로 호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상수로 항상 깔아두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돈풀기 정책이 진짜 성장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반반입니다. 이미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이어서요. 기대감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내릴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만약에 성장이 실제로 나오면 주식을 쭉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 지표를 확인하면서 성장이 애매해 보이면 다시 미국이든 다른 나라로 돌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너무 맹신하지 말되 그렇다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봅니다. 매크로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와 요 며칠 약세를 보였었던 이유를 한꺼번에 다뤄드렸었는데요. 돈풀기는 항상 기본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되 항상 경계심을 잃지 말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은 처리되는지 다음 주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처리만 된다면 한국 증시는 다시 한 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 반대라면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휩싸일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